배우면 배우는 1등 전문가의 1급 비밀, 1급 비밀. 스마트 스토어. 왜 어떤 스토어는 몇 개월 만에 성장하고 어떤 스토어는 시작도 못 해보고 사라질까요? 상품성에 너무 공을 들이게 되면 신규 판매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익 구조는 추후에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선은 을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150여 개 이상의 브랜드의 운영에 참여하신 크몽 전문가 조MD, 조호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쇼핑몰 시장 솔직히 어떤가요? 여전히 기회가 있는 시장인가요? 시작하고 3곳 중에 한 군데 정도는 문을 닫고 3년 안에 절반 정도가 시장을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쇼핑몰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과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학습 데이터와 실제 운영을 통한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사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이 시장 안에서 팔리는 구조를 먼저 설계를 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2026년 이커머스의 생존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이나 오픈마켓 같이 어떤 플랫폼으로 시작하는 게 맞을지 각 플랫폼의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가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 쿠팡, 스마트 스토어 총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운영 난이도가 굉장히 좀 쉬워요. 카테고리 MD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소통을 하면서 주요 프로모션이나 행사들을 잡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만큼 행사 의존도가 높은 채널이기 때문에 행사가 없는 시기에는 자체 유입 데이터가 굉장히 적습니다. 신규 판매자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어내기에는 이런 오픈마켓은 적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초보 사장님들에게 추천드리는 채널은 바로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예요. 이커머스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쿠팡이 좋습니다. 광고 시스템 자체가 자동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라는 기능과 로켓 배송 때문에 쉽게 매출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장점이고요. 대신 수수료가 10%가 넘고 정산 주기도 느린 데에다가 구매자 중심의 판매 정책이 많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부분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커머스 경험이 좀 많거나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드립니다. 전환 키워드, 연령, 성별 이런 세밀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어서 시간을 내서 학습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브랜드 자산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수수료도 굉장히 적고 정산도 매우 빠른 편이라 영업이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다면 스마트 스토어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어의 눈으로 봤을 때 잘 팔리는 아이템을 고르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신규 판매자들이 좀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세상에 없는 이 특별한 제품을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이 검색 기반의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급 포인트에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율도 무너지고 매출을 만들어내기 되게 힘든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새로움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수요 안에서 얼마나 잘 팔리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 시각에서 조금 아이템을 고르는 3가지 정도로 기준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검색량이 꾸준하게 있는 대중적인 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출을 만들어내려면 시장 자체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형 브랜드 점유율이 낮은 카테고리에서 진행해야 돼요. 중소형 브랜드들이 있는 카테고리에서 일단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온라인 커머스를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익숙한 상품에 한 가지 개선 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잘 팔리는 상품 리뷰를 분석해서 소비자가 자주 언급하는 아쉬움 한두 가지만 개선해서 판매한다면 이미 보장된 수요 안에서 매출에 올라탈 수 있어요. 창업 전에 꼭 정해야 하는 우리 스토어만의 판매 포지션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시장 안에서 우리의 상품 자리를 먼저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한데 수익 구조는 좀 추후에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선은 이 압도적인 판매 데이터와 매출 볼륨을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판매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통 자체에 힘이 생기거든요. 100개를 소싱할 때랑 물건을 1000개를 소싱할 때 유통 공급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후반에는 공격적인 포지션을 통해서 유입과 제품에 대한 리뷰들을 확보를 하고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발주량을 좀 늘려나가는 것이죠. 공급가도 인하를 하고 번들 판매라든가
재구매 유도 등등을 통해서 이제 마진 구조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롱런하게 만들 수 있는 스토어의 핵심 전략입니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롱런을 할 수 있는 그 스마트 스토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돈을 써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품성이에요. 상품성에 너무 공을 들이게 되면 마케팅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져서 나만 알고 있는 그냥 좋은 상품만 남게 돼요. 상품성은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남은 예산은 노출에 돈을 많이 써야 합니다. CPC 광고든 외부 채널이든 이 노출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돈을 쓰고 나서 이 결과값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노출은 잘 되는데 클릭이 없다면 썸네일을 보완하시고, 전환율이 낮다면 상세 페이지나 시장가를 개선하는 식의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이 상세 페이지를 고객의 눈에 닿겠다라는 이 노출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게 매출의 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의 스마트 스토어 알고리즘은 변화가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네이버 쇼핑 구조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가격 비교 탭 외에 플러스 스토어라는 쇼핑 탭이 생겼고, 애드부스트라는 광고도 추가되면서 서비스가 이제 고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이런 로직을 따라가기에는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이런 변화 안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본 구매 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광고나 검색을 통해서 상품이 먼저 노출이 되고, 썸네일을 통해서 클릭을 받고 구매로 전환이 되고, 또 상품에 리뷰를 달고, 순환 구조 자체가 이 알고리즘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핵심 구조거든요. 적은 숫자 판매 데이터라도 이 근본적인 순환 구조를 탄탄하게 세팅해야 발빠른 네이버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키워드가 중요하다일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또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검색량만 보고 대형 키워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광고 단가도 높아서 초보 사장님들에게는 오히려 리스크가 굉장히 큰 구조입니다. 키워드는 그냥 감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세분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대형 키워드 하나보다는 구매 목적이 뚜렷한 세부 키워드 5개 정도를 확실하게 점유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죠. 행거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그냥 행거가 아니라 이동식 행거라든가 2단 행거, 이런 구체적인 연관 키워드들로 설계를 하게 되면 광고비도 절감시킬 수 있고 실제 구매 전환율도 더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이 세부 시장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다 보면 대형 키워드에서도 순위가 올라가고 자연 노출까지 일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타겟 키워드만 바꾸게 되더라도 매출에 대한 운명을 바꾸는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스토어 매출 전략, 키워드의 이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보기란 링크에서 꼭 챙겨가세요. 광고는 계속 돌리고 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은 어디서부터 점검을 해야 할까요? 타겟 키워드를 정교하게 세팅을 하고 이제 불필요한 지출을 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정 기간에는 스스로 광고 운영을 하면서 제외 키워드 작업을 꼭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 운영하면서 높인 키워드에 대한 높은 시장 이해도가 우리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에 그대로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매출이 안 오르는 스토어의 공통점은 이런 구조적인 진단이 전혀 없이 광고비만 쏟아붓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세팅은 단순히 무조건 매출을 만들어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탄탄하게 설계된 구조 안에서 이 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운영을 시작하면 진짜 해야 할 일이 끝이 없구나 라는 걸 느끼실 텐데,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히시나요? 스토어 업무의 60%는 학습하고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한 40% 정도는 예를 들면 상세 페이지를 기획한다든가 네이버 운영 최적화라는 이제 데이터 작업들이 있어요. 이런 분야는 아무리 세상의 틀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기술이 일정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걸 내가 다 하면 비용이 0원이니까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작업을 10시간을 통해서 뭐 진행을 한다고 치면 전문가들은 1시간 만에 할 수 있거든요. 혼자 하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뭐 제품 소싱이라든가 뭐 재고 관리, 브랜드의 이 본질적인 부분들이 마비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 대행을 잘 활용하는 분들은 단순히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작업이나 복잡한 광고 세팅은 전문가한테, 그렇게 아낀 시간을 제품 개발이나 생산 효율화에 쏟으면 외주 비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사장님들이 이거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였어요? 라고 하시는 그런 체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놀랐던 부분들이 모든 운영에 대한 결정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제외 키워드 설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상품 구성의 변화에서도 데이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2개, 3개씩 같이 구매하는 패턴이 보이면 저희는 바로 원뿔원 제품이라든가 투뿔원 같은 번들 구성을 추가해서 객단가를 올리고, 이렇게 매출이 반전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이 데이터 자체로도 수익 구조를 많이 개선시킬 수 있구나를 많이 체감하고 있는 편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걸 모르는 사장님들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온라인 운영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데이터 활용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가공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수정해 나가는지, 그런 문제거든요. 훈련된 전문가의 정교한 세팅의 실행력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광고 대행사에게 대행을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패턴은 판매자의 이 마진 구조를 무시하고 좀 무리하게 광고가 집행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대행사는 광고주가 쓴 광고비의 일정액을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예요. 광고비 자체를 많이 쓸수록 대행사의 이득 구조가 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행사 직원분들은 한두 개의 스토어를 전담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브랜드를 동시에 관리하기 때문에 각 상품의 특성이나 마진 구조까지 고려해서 깊게 분석할 시간이 좀 부족할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또 아시다시피 광고 영역만 건드린다고 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품명이라든가 최적화, 프로모션, 다양한 다차원적인 운영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의 수익 구조나 이 현실을 먼저 알고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외주를 줬을 때 돈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영역은 어디인지, 이것만은 직접 챙겨야 하는 영역이다, 이런 게 있다면 기준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좀 가장 높은 영역은 이제 광고 세팅 최적화랑 네이버나 쿠팡의 플랫폼 운영 서비스 쪽입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노출 로직과 알고리즘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따라가면서 실무에 적용하는 건 기회비용이 너무 커졌어요. 반대로 직접 챙겨야 하는 영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연결된 이 코어 같은 업무들인데, 상품 개발이라든가 재고 관리, 유통 채널의 MD와의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 업무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스킬보다는 주인의식과 이 몰입이 성과를 결정짓는 건데요. 자체 프로세스를 통해서 견고하게 구축되는 게 이 장기적인 성장에 이제 매우 유리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전문가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지하려고 해도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매출을 보장해주겠다는 전문가들도 좀 경계하시면 좋습니다. 매출은 광고비만 쏟아부으면 누구나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개선하지? 라는 분석 없이 매출 성장만 강조하는 곳은 한두 달치 비용만 챙기려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전문가는 상품의 마진 구조나 시장에 대한 경쟁 상황을 먼저 묻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리스크라든가 기회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전문가를 찾는 게 좋아요. 레퍼런스를 볼 때도 단순 매출액이 아닌 전환율이라든가 클릭률 같이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증명하는 데이터 사례를 요구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사장님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을까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전문가랑 소통도 하고 이 변수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와 같은 전반적인 운영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한 상품 리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마진율, 재고 현황까지도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마진율을 알아야 우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갈지 아니면 조금 방어적으로 마케팅 플랜을 세울지 정할 수 있고, 마케팅 예산 쓰는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까지 좀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봐온 스토어 중에 진짜 여기는 성장했다 느껴지는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진짜 성공하는 대표님들은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본인이 잘하는 거 그리고 부족한 거를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고 광고나 뭐 운영에 관련된 알고리즘 같은 영역은 아예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시너지를 좀 낼 줄 아는 분들이 좀 많았었죠. 마인드가 엔진이라면 데이터를 읽는 습관이 그 엔진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장하는 대표님들은 작은 마케팅 하나라도 실행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한 철저한 효율 분석을 좀 진행을 해요. 당장 매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유입 점수라든가 브랜드 인지도 점수 같은 이 미래 가치까지 계산에 넣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잘 성장하는 대표님들은 직접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체크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 여기고 일과로 하거든요.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사장님들에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것만은 꼭 해라, 이렇게 3가지씩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안목이나 직감만으로 뭐 제품을 소싱하거나 대량 등록 프로그램만 사용해서 제발 매출이 잘 나와라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보다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사업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도구인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나의 쇼핑 습관을 사업에 대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나 취향을 스토어에 투영하는 순간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대중의 소비 심리와는 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데이터를 근거해서 판단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하게 유튜브나 교육 영상만 봐서는 안 돼요. 한 달이라도 직접 실행하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경험적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다음으로는 꼭 해야 하는 거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 카테고리만큼은 누구보다 좀 시간을 써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꾸준하게 분석을 해줘야 합니다. 시장을 깊이 이해할수록 전략이 좀 정교해지고 사업 운영에 좀 즐거움도 좀 생기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토어 운영 난이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부업이 아니라 난 진짜 어려운 사업을 한다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이제 제대로 된 성장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좀 소중히 여기는 인력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사업의 확장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어요, 전문가님?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큽니다. 스마트 스토어 창업은 정교한 구조 안에서 데이터 분석을 실행력으로 가져가고 어떤 전문가와 함께 성장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크몽에서는 실전 셀러 출신의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플랫폼의 알고리즘 변화를 반영한 성장 구조를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크몽에서 5% 할인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이 직접 작성해주신 키워드 전략 가이드와 함께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도 크몽의 1급 비밀다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